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톡방은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오늘의 공약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한 HLB 생명과학은 무려 91.23%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도 75.87%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KEC도 65.9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MP 또한 156.30포인트 수익 챙겨드렸고요. 액션 스퀘어도 57.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코롱도 34.52%의 수익 챙겨드렸고요. 우상 자이엘도 26.8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유바이오로이스 또한 25.59%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의 MP, 제2의 HLB 생명과학, 한농화성, 코롱, 우상 자이엘과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민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같이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톡방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요, 전장보다 29.79포인트 하락한 35,897.64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1.18포인트 하락한 4,668.67포인트를 나타내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또한 전장보다 385.15포인트 하락한 15,180.4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FOMC 회의를 소화하며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 경제지표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전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규모를 1월부터 매달 3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한 위원들은 내년 3회 금리 인상을 예상해 긴축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사실에 전날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또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연준의 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뒤에 영란은행은요, 정책금리를 0.1%에서 0.25%로 15bp 인상을 했고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첫 금리 인상입니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도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에 종료를 하고 매입 속도도 내년 1분기부터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PEPP의 종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2분기부터 일시 확대해 단계적으로 부양책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긴축에 나서면서 시장은 긴축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또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조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만 8천 명 증가한 20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9만 5천 명을 웃돈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조금 덜한 4주 이동 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요, 직전 주보다 16만 6천 명 감소한 20만 3,750명으로 집계됐고요. 이는 1969년 11월 15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2% 이상 하락하며 낙폭을 주도했고요. 통신주가 0.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8개 업종은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금융주와 자재 관련주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또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즉 고성장 기술주에서 필수 소비자 관련주로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3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41.8%로 예상을 했고요. 내년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61.1%로 기록을 했습니다. 5월에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46%,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14.5%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요, 전장보다 1.28포인트 상승한 20.57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더라 톡방은요, 문자 샵 1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린 종목 중에서 HLB생명과학은 무려 91.23%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도 75.87% 수익, KC도 65.9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MP도 156.30% 수익이고요. 엑시언스케어도 57.22% 수익입니다. 포롱도 34.52% 수익, 오상차이엘도 26.80% 수익,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JMP, HLB생명과학, 한농화성, 포롱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또 공략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략조는 또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조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금융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한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 또한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TV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위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증시 흐름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보도록 하죠. 어저께 나스닥 가장 유독 낮은, 그러니까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변동성이 엄청난 흐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은 지금 그죠? 이렇게 이 12월 초부터 한 2주 사이의 구간에서 보시면 아래 위로 지금 양봉, 음봉, 그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16,500에 강한 저항대를 지금 뚫지는 못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아래로는 15,500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흐름이죠. 중기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물론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쭉 이어서 그어볼 수 있겠는데 이 추세선은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왔던 추세선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지지가 되는 흐름이고 1년 가까이, 그죠?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1년 가까이 쭉 이어져 오던 강한 추세선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채널을 살짝 보실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보다 이렇게 계속 지지가 되는 흐름이니까 현재 흐름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강한 흐름이다. 그리고 아직 가장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15,200 정도, 그렇죠? 15,200 정도에는 이 추세선 언저리와 핑크색이 걸려있는 조금 더 올라가면 15,300 정도 되겠네요. 15,300에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상승하고 오는 동안에 한 번도,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는 동안에 한 번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과 관련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드디어 나오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15,300이 깨지지 않는 흐름이라면 차트 분석상으로 여전히 상승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제와 그제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미국 페드에서는 시장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강한 흐름을 이렇게 보였다가 다시 영란은행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가장 먼저 선진국 중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흐름도 볼 수 있어요. 약간의 삼각 패턴도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점, 그죠? 지난 12월 초에 저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잡아볼 자리는 핑크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선 정도 아까 선을 그어드린 거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마지막 지지 라인. 그렇죠. 사실 이번에 하락이 내려왔을 때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오히려 더 갔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웠고 매수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면 쉬웠을 텐데 이번에 약간 떨어진다. 여기서 횡보를 오래 한다. 그러다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매수를 잡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쪽에서 횡보를 좀 더 오래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횡보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핑크선이라든가 추세선이 올라가서 마주친다. 무슨 얘기냐면 봉이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죠? 프로 봉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평선이라든지 추세선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게 되는 자리가 이쪽에서 만나진다라고 한다면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죠? 가격 조정이 들어와서 밑에서 만난다 하면 매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가격 조정이 아니고요. 만약에 기간 조정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만나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매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변곡점이 좀 더 세게 만들어지고 있다가 삼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평선이 올라와서 만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변곡이 밑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흐름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실행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그 종목들이 많이 있는 기술주가 있는 지수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가장 많이 빠졌죠. 어저께도 2.3% 이상 빠졌는데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스닥 지수와 관련된 ETF라든지 나스닥에 포함된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슬슬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축소해야 되는 이런 구간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아직까지 최소한 올라와서 만난다 하더라도 15,500 정도의 지난번 저점을 깨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조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올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이게 깨진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도 되겠어요. 주변 보시면 그죠? 선을 그어놨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강한 흐름이에요. 최소한 요 추세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고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지난번 10월에 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라든지 강한 상승이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스닥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고요. 다음을 볼 부분은 S&P 500을 볼 건데요. S&P 500 차트를 보도록 하죠. S&P 500은 어저께 또 고점을 넘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죠? 고점을 넘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또 영란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조정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에 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0.75% 하락으로 조금 약한, 그죠? 하락이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따지면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추세는 이렇게 이어볼 수 있겠어요. 그냥 추세선, 그죠? 추세선을 이어보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고, 역시 이렇게 해서 고점을 좀 이렇게 계속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 그렇죠? 언더슈팅 감안하면 이 정도 4,500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는 있겠어요. 그럼 거기서 받아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4,500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역시 S&P 500도 조정, 그리고 최소한 강한 상승 흐름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올 때 작년 올 봄에부터 올라올 때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추세 흐름을 계속 이렇게 오다가 한번 깨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차 이런 식으로 다시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했듯이 이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또 패턴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모습이다.
나온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되면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삼지참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지참 모양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어디? 그렇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고점은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을 돌파하는 정도까지가 갈 수 있는 거고요. 저점은 여기 그렇죠?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 매수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S&P 500도 한번 기다려 보셔라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약하지 않아요. 그죠? 약하지 않고 계속 강한 흐름이고 최소한 이렇게 S&P 500도 쭉 길게 이어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보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조정이 세게 들어오면 핑크선 정도까지 들어오니까 한번 이렇게 그 자리를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니까 시장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조정이 깊게 들어왔을 때는 핑크선인 120선 2평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올라오면서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핑크선하고 초록색 선하고 점점 만나가는 그 자리가 이제 변곡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마지막 매수할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다우 한번 볼게요. 다우 지수는 가장 강했어요. 그죠? 어저께 가장 강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강해서 덜 빠졌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우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의 흐름을 보면 살짝 이렇게 이런 흐름에서의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조정이 좀 더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만약에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있는 자리까지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 준다 그러면 땡큐하고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온다 그러면 매수를 한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 34,000이 깨진다. 그렇죠? 지난번 저점이었던 34,000이 깨져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한번 해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마지막으로서 매수를 잡아야 될 자리가 이렇게 이 구간에 한번 오면 잡아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그 자리까지 안 오고 그죠? 이렇게 추세선을 걷을 때 가격 조정이 이런 자리까지 안 오고 기간 조정으로 35,000 위에서 이렇게 계속 그리고 36,000, 7,000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재차 고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그때 시장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34,000이 깨진다. 그죠? 34,000을 깨지는 거를 이탈 컷으로 잡고 매수를 한번 잡는 건 상관없겠는데 34,000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또 살짝 포기를 하셔야 되는 모습 살짝 포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의 그쵸 이런 식의 패턴과 또 비슷한 흐름이니까 이렇게 그런 자리 그죠? 이렇게 큰 변동성 조금 더 크게 변동하는 거지만 변동성이 있을 거지만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런 자리와 지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깨지면 그렇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골드를 한번 볼 건데 그죠? 골드가 약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페드에서 그죠? 테이퍼링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통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가 재차 연한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다시 골드가 이렇게 안전자산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애매한 박스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죠? 단기적인 흐름, 중기적인 흐름 보시면 크게 막 돌파되거나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변동성이 중간중간에 그죠? 이런 식으로 중심축을 잡아서 밑으로 위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방향성이 없는 그죠? 이렇게 큰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 여파가 나오고 흐름이 나와서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또 매수 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은 될 것 같아요. 매수 쪽으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격 그죠? 저항이 됐던
1814 정도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같이 매수를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달러도 골드죠. 골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 그죠? 주봉을 보시면 이런 식의, 그죠?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죠? 조만간, 그죠? 이런 흐름에서 계속되는데 이런 게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세게 갈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거니까 잘 보시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폭을 줄였다가 횡보를 하다가 돌파되면서 좀 세게 갔잖아요. 그죠? 똑같이 여기서 점점 진폭을 줄이다가, 그죠? 진폭을 줄이다가 만약에 이제 추세선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서 이렇게 가버린다. 그럼 좀 세게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밑으로 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횡보가 길면, 그렇죠? 횡보가 길면 1년 동안의 횡보니까 횡보가 길면 추세가 길다라는 말씀처럼, 그렇죠? 이 구간에서도 횡보가 좀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풀리면서 이렇게 갔듯이 여기서도 만약에 횡보가 길어지면 나중에 추세가 가게 되면 밑으로 가도 꽤 크게 갈 수 있고요. 위로 가도 꽤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방향성 나중에 나올 때 잘 또 따라가는 전략으로 하셔도 충분할 거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추세선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략 밑으로도 이 정도 이렇게 이런 흐름에서 걸려 있으니까 주봉 잘 보시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 ETF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물하시는 분들 나중에 방향성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향성은 나중에 또 제가 방송에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같이 저와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런 식의 일방에서 보면 이런 식의 지금 이런 식의 흐름에서 이렇게 변동성 중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 단기 추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에 이런 삼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을 지우고 봐도요, 그죠? 이 선을 지우고 봐도 삼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진폭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돌파되냐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 따라 가시면 돼요. 그때 체크를 해드릴게요. 골드 중요한 변곡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실버를 볼 건데 실버는 좀 약해요. 그죠? 실버는 오히려 골드보다는 조금 더 약한 흐름이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박스 흐름에서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바닥을 살짝 그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꼭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스 매매 하시면 돼요. 지난번 저가가 이탈하는 걸 컷 잡고 ETF라든지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예상하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상관없겠고 단 저가가 깨지면 포기해야 되겠죠. 쌍바닥에 박스장 매매에서는 그죠? 박스 매매에서는 밑에서 잡아서 이탈하면 포기하는 거니까 매수를 한번 ETF라든지 이렇게 잡아보신 다음에 한번 돌파되는 걸 기대를 해보자. 이런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죠? 여전히 조금 더 약해 있는 골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해져 있지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삼각은 여기 쌍바닥, 그죠? 쌍바닥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꼭지점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의 변동성인데 박스 매매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번 잡아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파되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가 보고니까 단 깨지면 포기를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진폭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실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돌파가 되면 그리고 이탈이 되면 꽤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빅스도 한번 볼 건데요. 빅스 그죠? 어저께 하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빅스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시작이 꽤 많이 위쪽에서 시작을 했죠. 일단 저녁에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건데 아침장에서는 그죠?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이런 흐름이었는데 갭으로 떠서 또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정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따가 밤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장이 조정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금리 인상 때문에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을 시초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빅스가 이렇게
조금 움직일 여지가 있어요. 위쪽으로. 지금 며칠 동안의 변동성은 엄청 낮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죠? 위쪽으로 다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조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봐야 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봤고요. 차트 테슬라까지만 한번 봐드릴게요. 종목 테슬라 보면 기술주 그리고 전기차 다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하향하는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테슬라를 지금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테슬라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 막 80달러나 85달러 구간까지 오면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잡지 마시고 그죠? 여기까지 떨어진 이후에 왔다 갔다 해서 재차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변곡을 만들어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하세요. 일단 기술주는 그리고 테슬라는 CEO가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을 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술주의 대장주 격이기 때문에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점점 시장의 돈이 말라가면서 줄어들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종목 체크를 해드렸고요. 잠시 쉬셨다가 또 국내 증시 흐름 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죠.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 확인하기 전에 무료도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린 HLB생명과학은 무려 91.23%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은 75.87% 그리고 KC도 65.9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MP 또한 156.30% 수익이고요. 엑시언스퀘어도 57.22% 수익입니다. 코롱도 34.52% 수익 챙겨드렸고요. 오상자이엘도 26.8%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JMP, HLB생명과학, 한농화성 이런 종목도 들어가시도록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이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고요. 변동성이 지금 강하죠.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시장 상황, 시장 분석 저와 같이 또 설명 들으시면서 저와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013.16포인트로 상승 출발하여 장 초반 3018.20포인트에서 상승 고점을 형성한 지수는요. 점차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3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던 지수는 오후 장중 상승폭을 더욱 축소해서 2989.63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장 후반 재차 상승폭을 키워서 3000선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3006.4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3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파적인 FOMC 회의 결과에도 시장 예상했던 방향과 일치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1,8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45일 만에 일상회복 중단 조치를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돼서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승폭은 그래서 다소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페드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규모를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기존의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고요. 검도표를 통해서 또 내년 최소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2023년에 3회, 2024년은 2회 인상을 예상하였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체결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 계약이 연장이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이달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868억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86억, 515억 순매도,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2,779계약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015계약, 619계약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 1.3원 하락한 1,183.9원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한번 또 보도록 할 건데요. 코스닥 지수는 1013.05포인트로 상승 출발해서 오전 중에 1016.32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했고요. 점차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1008선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수는 장 막판 1006.90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1007.8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기관은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2억, 571억 순매수, 개인은 517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국내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현재 예상가는 선물 기준으로 1.85포인트 하락인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도 1.85포인트 하락이면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3대 지수가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빠졌기 때문에 예상치는 생각보다 조금 예상보다 덜 빠진 흐름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은 한 0.5% 하락하는 흐름에서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시장 흐름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차트 흐름 보기 전에 무료전화 톡방은요,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조 드리고 있습니다. 공략조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요즘같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시장 분석, 시황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도 확인하시고요. 시장 설명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그런 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카메라에 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시장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실 부분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차트 지금 보시면 그죠? 박스예요. 3050을 넘지 못하고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3050 넘지 못하고요. 살짝 2900을 깼다가 그죠? 11월 말에
재차 그래도 급반등해서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항이 걸린 자리는 3,05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스 구간에 여전히 이렇게 세 달째, 그죠? 10월부터 11, 12까지 이렇게 박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언더슈팅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 구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여름 이후에 시장을 보면 레벨 다운이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한 단계씩, 그죠? 마디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마디별로, 그죠? 근데 지금은 뭐다? 한 번 언더슈팅이 나와서 밑으로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이, 그쵸? 연말에 그리고 12월에 계속 매수세가 초반부터 들어오면서 레벨 다운보다는 재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 그리고 1월 달 방향성이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3,050을 넘어가 주느냐, 그렇죠? 그리고 재차 2,900을 깨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레벨업이 돼서 2단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이라고 본다면, 그죠? 재차 2단계 구간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이 시작됐다 보니까 4단계로 이렇게 빠질 것이냐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단계라는 얘기는 이렇게 2,750까지 박스 또 재차 다음 마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기간 3,050부터 현재로서는 2,900의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중간적인 가격대가 이 정도 돼요. 그죠? 딱 그 마디보다 위쪽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고요. 0.5% 정도 하락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여전히 제가 보기 2,975 위쪽에 있는 모습으로 모습으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래도 약간 좀 긍정적인 모습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3,050이 돌파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당분간은 또 박스 눈치 보기 장세가 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외인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외인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흐름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레벨 다운이 됐다가 지금 재차 레벨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계속 강하게 버티고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티고 있는 한 시장은 현재 떨어질 여지는 없다. 삼성전자가 계속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특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오늘도 외인이 계속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코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볼 건데요. 이렇게, 그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이렇게,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9월 저점과 이번에 11월 말의 저점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서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변동성은 조금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변동성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은 있고요. 재차 이 구간처럼 반등 이후에 변동성이 축소된 이후에 재차 상승으로 이렇게 가주는 모습이 나올지 하락으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기존에 강하게 갔던 주도 업종이 쉬어가고 있어요. 그죠? 새롭게 로봇 관련 테마가 지금 강하게 가고 있긴 한데 그 로봇 관련 테마들은 시총 상위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약한 흐름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 그동안 강하게 올라와서 시총 상위 쪽에 있던 그런 부분이 그런 업종들이 살짝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수 자체는 살짝 이렇게, 그죠? 옆으로 박스하는 흐름이 그때 이 구간처럼 박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차 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 가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2차전지라든지 그동안 강해 갔던 테마들 다시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목들이 상승으로 갈 때 다시 시장은 강하게 갈 여지가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기존에 강하게 갔던 테마 강한 업종들 다시 한 번 더
버리지 마시고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그 종목들이 기간 조정 중이에요. 재차 수급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설명도 드리면서 같이 공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그래서 뭐다? 이렇게 박스 흐름이다. 박스 흐름이다. 또 삼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중심축에 걸려있다. 돌파되면 1050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 여전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니까 ETF라든지 대응하시는 분들은 돌파 흐름에 또 따라가셔도 되겠고요. 오히려 그럼 뭐다? 950이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한번 또 ETF를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ETF 방향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돌파될 때나 이탈할 때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야 시세가 빨리빨리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가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큰 변곡이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주봉 체크를 해드리면 큰 변곡이에요. 그죠? 이렇게. 큰 변곡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코스닥이 큰 변곡. 그죠? 큰 변곡. 여기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갈 수 있고요. 밑으로 간다 그러면 조정이 또 우리 예상보다 좀 더 깊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보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죠? 지금까지 올라왔던 올 한 해는 올라왔던 부분을 점점 약간 그래도 우하향, 저점도 깨지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가 다시 1050, 그죠? 여기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어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꺾여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꺾여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동성 지수인데, 그죠? 변동성 지수가 강하게 갔다가, 그죠? 일봉으로 보면, 그죠? 강하게 갔다가 쉬고, 그죠? 강하게 갔다가 쉬고. 이런 패턴 나오면 돌파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패턴 나오고 돌파될 때 따라가는 흐름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정. 근데 지금 재차 조용히 눕고 있죠. 다시 조용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시장이 그죠? 당분간은 빠질 여일이 없고 그럼 19가 넘어간 흐름이 나와야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니까 변동성 지수도 같이 여러분들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어요. 19, 그죠? 19 매우 중요한 위치예요. 그죠? 19 지수니까 19가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 다시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꼭 메모장에 메모해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현재 예상가 0.5% 정도 하락한 391.45 정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391.45라고 하면 그렇죠? 이 정도가 되겠네요. 딱 22평 언저리에 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한데 어제 이 양봉의 저가, 그죠? 여기 수요일인데 수요일의 저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저가는 얼마? 388.30인데 오늘 만약에 혹시나 조정이 들어와서 여기 빨간 선, 그렇죠? 빨간 선인 이평선 22평 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상가가 391.40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깨져서 388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388을 지키고 22평, 390으로 넘지 않고 이 안에서만 계속 유지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미국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수는 선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변곡을 이렇게 그죠? 아직까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방향성은 12월 말이나 1월 달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볼 건데 환율이 그죠? 환율이 또 이런 식으로 보면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가고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위쪽으로 간다. 그렇죠? 1120원 320원이 돌파된다 그러면 장은 조정인 거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장은 상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아까 빅스지수 그렇죠? 변동성 지수 19가 돌파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1190원이 넘어가는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흐름이면 시장은 그래도 상승인 부분인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죠? 통화스와프가 연장이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 번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변곡은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그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삼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지고 그죠? 대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죠? 약세가 나왔듯이 이렇게 그죠? 환율은 주봉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뭐다? 전곡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삼각이 죄송합니다. 삼각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방향성이 재차 나올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승이 상승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설명 한번 다시 더 드리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다? 레벨을 이렇게 업돼서 그렇죠? 지난번에 이렇게 레벨 다운 됐던 그리고 재차 이런 식이 그죠? 두 번째 마디가까지 왔어요. 그죠? 두 번째 마디가 있는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또 지지가 돼주잖아요. 그죠? 저항이 됐던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재차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도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강하게 못 가는 이유는 여기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저가 그죠? 저가 부분과 고점 부분이니까 물량을 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만 조금 더 소화되면서 거래량에 따라와 준다고 한다면 8만 원, 뭐 82,5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그 다음 마디가가 여기니까 그죠? 여기까지도 82,5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뭐다? 시장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삼성전자도 계속 지금 그죠? 22평을 이렇게 잘 지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면 되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가격 조정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의 가격 조정이 들어와 준다면 그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위쪽에서 무리해서 사시지는 마시고요. 조정이 또 들어오고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75,000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죠? 75,000원부터 73,000원까지 재차 주면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있으면 한번 그때 또 받아보시는 것 좋겠다. 현재로서는 72,500원이 가장 강력한 지지대예요. 72,500원이 가장 강력한 지지대니까 그 사이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에요. 혼자 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설명 들으시면서 그리고 종목 설명도 들으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같이 또 변경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은요.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오늘의 공략주 오늘도 강하게 갈 종목 공략을 여러분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략주 뽑아왔으니까요. 여러분과 같이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설명 들으시면서 저와 같이 중장기적인 스윙 종목 이렇게 저와 같이 공략을 또 하시면 되겠어요. 강하게 갈 종목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요. 무료전 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무료 톡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